안녕하세요. 방구석 고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손 쓰는 법에 대한 옛날 기록을 토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택견에 대한 교범에 나와 있는 동작을 다 소개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요즘 짧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 이론적인 게 약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족함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. 그래서 택견 기록을 보면 총 3가지 정도의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. 그게 이제 수박, 그 다음에 각술, 뭐 강력이라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택견,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기록에 보면 변, 수박이 변, 강력이 무, 뭐 약금지, 탁견, 나중에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. 그런 거 보면 뭐 택견에 대한 얘기는 뭐 해동죽지나 이런데 앞에 부분에 많이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택견이라고 해놓고 나오는 말은 뭐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다리를 차고 뭐 어깨를 차고 비각술이 있으면 상투를 찬다, 그게 나오죠. 이제 수벽치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 기술에 칼 쓰는 법에서 유래됐다,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칼 쓰는 법에서 유래된 것이 어떻게 보면 손 쓰는 게 됐다, 그러니까는 칼을 놓고 손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뭐 둘이서 이제 뭐 서로 앉아서 뭐 이렇게 기법을 쓰다가 어그러지면은 머리로 뭐 손이 떨어져서 뭐 맞아가지고 넘어간다,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서로 가까이 붙어서 앉아 있는 상태로 했다는 얘기는 다리를 안 썼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. 다리를 안 쓰는 거를 그러면 수벽치기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 택견에서는 주먹을 쓰는 거를 대부분 예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, 거기에 이제 수벽치기로 넘어가면 전문적으로 손만 쓰는 기술이 아니었을까. 왜냐하면 기록 자체에 보면 수벽치기와 그 다음에 택견의 기술, 택견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거 보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후대에 넘어오면서 합쳐진 건지, 아니면은 그 선대에는 수벽치기의 기술과 이거를 같이 쓰는 거를 통합해서 뭐 수벽이라고도, 수박이라고도 부르고 뭐 택견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게 후대에 와서 갈라진 건지,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, 지금 택견을 하는 사람들이나 전통 무술을 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바로 손을 쓰는 기술이거든요. 근데 보면 3가지 중에 그 중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씨름이 또 한 가지가 또 들어가 있는데, 지금의 씨름과는 약간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. 왜냐하면 그 기록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를 보면 뭐 택견이 씨름과 같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. 대신 단 씨름은 붙잡고 시작하지만 택견은 떨어져 시작한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송덕기 할아버지가 나와 있는 그 교범을 봐도 치는 것과 미는 것과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계속 지금 앞에 부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수벽치기, 그러니까 수벽치기가 칼 쓰는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칼을 썼다는 얘기는
칼을 한번 써보면 되겠죠. 그러면은 그 동선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구성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그러면 옛날에 칼 쓰는 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한 손 칼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청동검도 보면 한 손하고 양손으로 이렇게 쓰잖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횃대검으로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. 원래는 여기하고 다 똑같았는데 손잡이가 너무 좀 불편해서 깎았더니 이런 몽둥이 모양이 됐어요. 이거는 뭐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교육용으로 만들었던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. 자, 이걸로 만약에 이제 이게 옛날에 쓰던 뭐 칼이라고 쳤으면 이걸로 자, 수벽치기를 고래 방법으로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칼 쓰는 방법에서 왔다고 하니까요. 자, 먼저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. 그죠? 자, 이렇게. 그러면 이 방법은 지금으로 해석하면 이런 동작이 되겠죠. 이렇게. 그쵸? 이렇게. 뭐 이거 될 것 같고.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예? 자,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. 자, 대부분 목을 치는 게 더 치명적이니까 목이나 턱을 치는 게 이렇게. 뭐 머리를 칠 수도 있겠죠. 근데 저 같으면 머리 안 치겠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뭐 딱딱하니까 차라리 머리 칠 것 같으면 코를 치겠죠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. 그렇죠? 그러면 이렇게 치겠죠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손의 모양은 이렇게 제친 주먹이 될 확률이 높고 이거를 다시 또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예. 오, 그쵸? 어쨌든 동선은 똑같으니까.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땐 이렇게가 되겠죠. 이렇게. 그쵸? 예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로 이렇게 찌르겠죠. 이렇게 찌르면 똑바로 찌르게 되면 이렇게 뻗는 주먹이 되겠죠. 그쵸? 이렇게.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때리는 부위는 뭐 선택하면 되죠. 뭐 턱을 치든 코를 치든 목을 치든 뭐 명치를 치든 아랫배를 치든 어쨌든 이렇게. 그렇죠? 이렇게. 똑같이 여기서 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똑같이 복부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.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? 그러면 여기서 손 모양만 바뀌면 이게 뭐 거의 다 쓸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? 뭐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치고 이건 똑같이 주먹 쓰는 방법이니까.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막는다.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이거는 기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서 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막을 수 있겠죠. 그렇죠? 그럼 뭐 똑같이 이렇게 막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수벽치기를 통한 주먹을 쓰는 방법이라는 것은 칼 쓰는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의 손이 칼이 되는 거죠. 내 손이 칼이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통 무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하려고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주먹이나 이렇게 발로 공격을 하는 거는 행위 자체가 밥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아직도 보면 뭐 이게 뭐 맞네 안 맞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치고받고를 해야 돼요. 무조건. 예. 겨루기가 안 되면 이 동작이 효율적인가 효율적이지 않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이니까요. 그래서 지금 보면 동작은 간단하잖아요. 이렇게 뭐 이거 나올 거 없잖아요. 뭐 거기서 이제 이게 주먹을 쓰느냐 손을 쓰느냐 팔꿈치 쓰느냐 그거만 달라질 뿐이지
거기에서 뭐 특이한 동작, 뭐 머리를 받든 이것도 어쨌든 뭐 응용이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 씨름처럼 붙잡고 할 수 있는 할 때 쓰여지는 기술이 효율적인 기술이 있고 떨어져서 싸울 때 효율적인 기술이 있고 이것은 본인이 훈련을 할 때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겨루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발을 쓰는 거는 태권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리고 훈련 방법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붙어서 사람을 넘기는 방법으로는 유도나 뭐 유도가 굉장히 잘 돼 있죠. 근데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잡아야 되니까. 근데 이제 떨어져서 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레슬링이 있잖아요. 그래서 몽골이 그 넓은 제국을 건설한 나라지만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몽골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몽골에 나오는 그 전통 무술은 활쏘기하고 몽골 씨름 그 뭐 이상한 조끼 같은 거 입고 하잖아요. 예. 근데 거기서도 치고받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보면 전통 무술은 거기서는 씨름처럼 잡아서 넘기는 거. 근데 이제 인도 쪽으로 가니까 인도에서는 씨름처럼 하는데 이게 막 때리더라고요. 이렇게 막 가슴팍을 막. 예. 그래서 야 저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.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내 손을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쓰면 그게 바로 손을 쓰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태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잡기도 하고 머리로도 받고 근데 보면은 대부분 상대를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놓고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잡아놓고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잡아서 때리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조금 좀 더 잘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씨름처럼 넘기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종합격투기에 굉장히 가깝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약간 좀 기술이 난 잘 모르겠다,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에서 그냥 이런 거 하나 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상대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거대로 손 모양만 바꿔서 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수벽치기에 대해서 한번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니까 수련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칼 쓰는 법에서 왔다 정도를 알고 그걸로 연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손이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손 위주의 훈련법으로 훈련을 하시면 되고 나는 넘기는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다. 그러면 손과 발은 보조로 하고 상대를 넘기는 쪽으로 가면 되죠. 그래서 태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아주 좋은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모습이 좀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언젠가는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었어 없었어 한 30년 전부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사람이 30년 동안 이렇게 있어도 강산도 변하는데 뭐든지 변하겠죠. 요즘에는 보면 그 뭐 야차나 요즘도 야차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UFC나 이런 거 보면서 수준이 엄청 올라갔잖아요. 맨주먹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겨루기를 좀 많이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겨루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옛날에 싸움꾼들이 하던 기술인 거죠. 거기에 뭐 눈찌르기 좀 집어넣고 뭐 낭심도 좀 차면 뭐 더 좋겠지만
근데 이제 겨루기 하다가 뭐 신체의 일부를 잃으면 그것도 좀 안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경기 규칙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이 수벽치기 손을 쓰는 기법은 어느 무술이나 다 있는 거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지만 호신 능력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